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중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져도 잘 이겨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멋지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장마의 고온다습한 기후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올 텐데 강한 국민성과 정신력으로 오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더위와 장마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시원한 냉면 육수 같은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잼난 이야기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타이타닉의 OST My Heart Will Go On 듣고 오겠습니다.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Far across the distance and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re her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Love can touch us one time and last for a lifetime, and never let go till we're gone. Love was when I loved you one true time. I hold you in my life, will always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re her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날씨가 그 장마철이라 계속 후덥지근하잖아요. 네. 선생님 요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는 너무 날씨도 더운데다가 또 비가 많이 와서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날씨도 더운데 비도 자주 와서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네, 그 덥다 보니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견디기 힘들다는 그 후덥지근한 날씨잖아요. 네.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고온 다습 온도는 높고 습도는 높아서 사람들이 짜증이 되게 많은 시기거든요. 네. 이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도 좀 스트레스로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 전기세 걱정이 또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네. 선생님은 혹시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나요? 네. 에어컨을 틀 때 28도, 29도 정도로 틀어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많이 틀고요. 28도 9도를 꾸준히 그냥 쭉 틀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선풍기를 틀면 그래도 조금 시원한 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적정 온도를 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너무 춥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덥지 덥지도 않게 않게 그렇게 버틸 유지하고 만큼.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었더니 아이들이 처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처져서 활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워서 자려고 하고 네, 피곤하니까 이렇게 뭐 아까 짜증 낸다 그랬는데 짜증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에어컨을 트니까 애들이 또 생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네, 우리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다. 여름에 예, 그 식물들도 지치면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거 아세요? 그럼요. 근데 더위에 지쳐가지고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길래 이게 온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렇게 안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은 적응을 했을 텐데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온도 변화가 좀 다양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좀 많이 적응하기 힘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매번 맞는 장마철이고 매번 맞는 겨울이고 여름이라도 네, 항상 힘들어요. 그렇죠. 네, 항상 힘들어요. 이거는 뭐 많이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계절을 겪은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잘 버텨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 경험했던 날씨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여름 날씨야. 거기는 1년 내내 막 이러면서 아니면 거기는 하루에 사계절이 다 들어있어. 정말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확실치는 않지만 뭐 캐나다, 뭐 영국, 뭐 이런 데 가면 유럽으로 가도 금방 비가 왔다가 금방 갰다가 막 그다음에 네. 바람이 쌩쌩 불어서 추워가지고 옷을 뭐 입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사계절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다가 해가 쨍 하면은 도깨비 날씨라고 하잖아요. 도깨비 날씨라 그러나요? 전 또 그건 그렇죠. 처음 들어왔네요. 도깨비가 제주 부리듯이 갑자기 막 천둥 번개 치다가 금방 뚝 그치고 막 소나기 오듯이 비가 오는데 요즘에 내리는 비는 장맛비는 소나기가 아니라 아주 폭우잖아요.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도깨비 날씨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날씨가 참 특이한 게 해가 떠 있는데도 막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호랑이 장가가네 뭐 어쩌네 그러는데 네, 그래서 여우가 참 시집간다, 호랑이 장가간다 말이 있었죠. 특이한 날씨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진에서 봤는데 네, 구름이 가득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가운데만 네, 뭐 그렇게 막 구름이 내려앉는 것 같은 사진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인터넷에 돌던데 네.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 맞으면 아주 죽을 것 같은 느낌? 예, 오늘인가요? 네, 어제구나. 어제 날씨 보니까요. 네. 창문이 날씨가 아침인데도 깜깜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비 오는 날씨네요. 네, 그
장마 기간에는 막 비가 그냥 중간에 왔다 말았다, 중간에 왔다 말았다, 그다음 폭우가 쏟아졌다 막 이렇게 하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막 여러 날씨를 한꺼번에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장마철이나 아니면 비가 올 때 갑자기 밖이 막 까매지면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네. 막 그래서 천둥번개 치는데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속은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비에 완전 쫄딱 젖을 것 같아서 못 나가고 막 이렇게 기다렸다가 나가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 날씨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그 다음 노래는 이미자의 모정 듣고 와서 또 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낯선 타국 바다 건너 13살 어린 내가 오직 한 번 꿈에 본 듯 다녀간 이날까지 기다리던 20해 모진 목숨은 백발이 되었네. 하늘 끝 저 멀리에 소리쳐 불러봐도 그 슬픈 메아리에 들리는 너의 이름 철새도 봄이면 돌아오는데 떠나버린 내 아들은 소식도 없네. 철없는 너를 이국 땅 낯선 곳에 피눈물로 보내놓고 만고고생 다 시킨 못난 놈을 용서해라. 어린 내가 뼈 아프게 번 돈 푼푼이 모아 이엄이 쓰라고 보내주면서 눈물에 얼룩진 편지에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간곡히도 이러더니 강물 같은 세월은 흘러만 가는데 보고 싶은 내 자식은 어디에 오지를 않나. 어제도 오늘도 너 기다리다 병든 몸 지팡이에 온 힘을 다해 언덕 위에 올라가 아랫마을 정거장에 내리는 그림자를 지켜보고 섰는데 너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 강희야, 강희야. 불효자식 기다리다 늙으신 어머니여 꿈에 불망 쌓인 뜻을 이제야 풀려는데 자식 걱정 한평생 그리움 안고 별나라 가셨네. 죄 많은 뉘우침을 천만 번 굽소서. 무정한 긴 세월 가슴이 메입니다. 생전에 못다한 자식의 도리 어머님 영전에서 그 느낌이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덥고 후덥지근하고 참 힘든 날씨인데 우리가 예. 계속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오늘이 그 언제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오늘은 대서입니다. 네네. 지금이 딱 7월 23일이 대서라고 하네요. 예. 대서의 의미를 혹시 좀 아시나요? 계절 더위가 가장 심할 때를 말하고요. 네. 24절기 중에 12번째입니다. 네, 맞아요. 그 대서라는 말이 한자 그 풀이대로 그대로 똑같아요. 큰 더위라는 더울 서자를 쓰고 큰 대자를 써서 큰 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후는 네 계절이 확실히 구분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여름에는 폭염과 습기로 인해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고온 다습이 가장 짜증나는 날씨거든요. 네. 그냥 날씨가 그냥 습하지 않고 덥기만 하면 사람들이 버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햇볕이 아닌 그늘에 가면은 좀 시원한 기운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후덥지근한 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날씨고, 습식 사우나랑 건식 사우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건식 사우나 가면 버틸 만한데 습식은 숨도 못 쉴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지금 그 상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7월 23일은 가장 더운 시기로 이때를 대서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이날은 해가 제일 높이 떠오르고 태양의 열기와 기온이 극치에 이르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더위를 사람들이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대서를 지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요. 옛날부터 이 대서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혹시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시나요? 아니요. 글쎄. 일단 그 대서 같은 건 중복이잖아요. 네. 몸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많이 먹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네. 사실 작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썼어요. 아, 이 작물들이 이 더위를 어떻게 버텨내서 풍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예. 아주 농부들이 머리가 지끈지끈했던 시기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농작물의 생육과 수확의 가장 큰 고비를 맞이하는 이 큰 어려움을 넘겨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우리 옛날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면은 기도를 합니다. 네. 네, 기원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꽉 담아가지고 조상님들, 천지신명님들 뭐 누군가에게 막 기도를 하면서 네. 도와달라. 이렇게 더위를 잘 넘겨서 맛있는 음식 우리가 풍년이 들게 그 신과의 소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면서 그 농사를 그 잘 짓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행사도 하고 의식도 치르고 막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제사 지낸다 그러면 뭐 잡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걸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대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많이 했죠. 예.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7월 31일 월간 날씨를 봤더니요. 네네. 하루 이틀 비가 안 오고 31일까지 비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오면 과일은 맛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 비가 와서 근데 이 장마가 딱 끝나고 나서 한참 쨍쨍할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또 과일들이 그 낙과 있잖아요. 떨어진 과일 빼고 나머지들이 또 열심히 자라줘서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고 있는데 네. 올해 장마가 길어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날씨 때문에 뭐 폭우도 있고 태풍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우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우스 과일들. 네. 하우스 수박, 하우스 뭐 귤, 뭐 전부 들어보면 다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놓으셨는지 하우스도 날아가는지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계실 텐데 네. 올해는 전국적으로 비 피해도 너무 많고 올해는 정말 장마가 심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이때를 정말 잘 넘겨야 되는데
올해도 사과가 비싸지 않게 사과배가 너무 비쌌어 작년에 그렇죠.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서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서를 맞아서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조상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더위를 이겨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우리끼리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조상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드리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대서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 저는 삼계탕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네, 삼계탕도 먹고 우리가 이제 몸에 좋은 거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따뜻한 것도 많이 먹는데 네. 사실 대표적인 음식이 차가운 면 요리인 물냉면이라고 하네요. 그런가요? 네. 어쩐지 이 여름만 되면 물냉면이 땡겼어요. 네, 그래서 대서에 진짜 그러니까는 여름에 뭐 외식을 하자 그러면 냉면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먹은 냉면을 오늘도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서의 더위를 달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차가운 국수 요리를나 이렇게 물을 많이 이렇게 시원하게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과일들도 많이 먹고. 근데 과일 중에서 수박이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 수박이 굉장히 몸에 좋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물이 많아서 먹고 화장실을 자주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되려 이 수박을 먹고 나서는 이 거기에 관련된 병이 나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박도 좀 맛이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수박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물 먹은 과일들은 맛이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그 참외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여름 과일들이 물을 많이 빨아들여가지고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도가 안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하우스에서 굉장히 당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근데 제철 과일, 제철 음식들 좀 많이 먹고 건강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대서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휴가철이랑 연결된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아이들 방학도 있고요. 네, 맞아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또 초등학생들도 방학을 할 텐데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영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도 자연과의 교감을 즐기는 시간이다 해서 물놀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물놀이는 또 농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식적인 행사라고도 해요. 정말요? 네, 풍수의 기운과 풍요를 얻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여름놀이를 또 많이 했대요. 산과 강으로 향하면서 이제 여름을 이겨내고 뭐 이제 우리가 물 옆에서 자주 있는 거죠. 네. 정말 선조들은 이렇게 많은 상식과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그 하늘에 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누군가 도와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대서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대서를 잘 넘기면 또 우리한테 맛있는 음식들이 또 햇과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풍요로운 추석이 다가오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잘 참아내고 지금 이제 삼복더위 중간에 우리가 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인데 지금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 건강도 좋아지실 거예요. 지금이 가장 지칠 때거든요. 맞아요. 입맛도 없고. 선생님은 밥 잘 드시나요, 요새? 아니요, 정말 입맛이 없어서요. 네. 하루 그냥 아침 겸 점심으로, 점심 겸 저녁으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더우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찬바람이 불어야 다시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입맛이 없으면은 뭘로 먹어요?
밥맛으로 밥맛이요. 먹어요. 밥맛으로. 맛있는 걸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입맛이 없다고 밥을 안 드시면 안 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입맛이 없어도 막 땡기는 거 그런 네. 거를 찾아가지고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지만 건강합니다. 네, 그럼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와서 또 즐거운 재밌는 얘기 나누겠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습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그 여행을 떠나요를 들으니까 진짜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이렇게 더위를 피해서 물놀이를 하면서 가족들끼리 더위를 식히면서 이렇게 지내셨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런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름에 꼭 휴가를 가야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여름에 그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라는 그렇죠.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게 감기는 여름에 감기 걸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이 더위에 감기 네.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이런데 감기가 걸리기가 더 쉬워요. 근데 그렇죠. 되려 옛날 속담에는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하면서 이걸 좀 우습게 넘기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걔도 안 걸리는데 너 걸렸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네네. 했던 어릴 것 때 같아요. 그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아세요? 그 감기는 밥상 밑으로 도망간다. 아, 잘 먹으면은 밥상 밑으로 이렇게 얘가 없어진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잘 먹으면 낫는 병이야. 라고 하고
감기 걸렸다고 이렇게 소중하게 얘기를 다뤄주지 않고 예. 쟤는 뭐 그거 걸렸다고 하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야지만 그 병이 쉽게 없어진다 생각해서 예.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거를 예. 좀 중요하다고 하면 더 소중한 게 금방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소중한 아이들한테 개똥아라고 불렀던 거 혹시 아세요? 네, 맞아요. 예, 본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쉬운 이름, 부르기 편한 이름, 그 다음에 아주 하찮은 이름으로 불러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귀신들이 뭐 나쁜 애군이 얘한테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거를 본딴 건지는 몰라도 감기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곱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무시하는 투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속담에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온열 감기가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요즘에 지금 백일해가 아이들이 기침을 심하게 하는 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돌고 있어요. 네, 그 100일이라고 하는 거는 100일이 넘을 때까지 감기가 멈추지 않고 기침을 계속 한다는 건데, 선생님 감기 걸렸을 때 굉장히 힘든 게 기침 때문인 거 혹시 아세요? 네, 기침 재채기 막 콧물 나고 기운이 뚝 떨어지고 오한 들고 열 나고 그런 게 되게 힘들죠. 굉장히 힘든데 그 다른 건 다 오한도 있고 열도 나고 이런 것도 정말 힘들지만 기침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하거든요. 그렇죠. 기침을 하면서 온몸이 흔들리면서 네. 저 안에 그 목도 기관지도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목이 상처가 나면 열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갖게 하는 게 이 기침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면 진짜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그럼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잠을 못 자는데 이게 또 기침이 그 비말 간염보다 이렇게 기침이 침이 튀어 나오면서 이렇게 감기를 걸리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코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전염을 잘 시키거든요. 그렇죠. 가족 중에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온 가족이 한 번 다 돌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게 온 가족이 한번 걸리면 좋은데 그나마 네. 이게 학교로 가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전 지역이 다 들썩들썩 감기로 고생을 하거든요. 맞아요. 참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근데 여름에 우리가 아까 시원한 거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요. 예. 고온 5번 날씨에 피로가 너무 누적돼서 우리가 지치니까 그리고 수면도 잠도 못 자요. 더우면. 그래서 그렇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밥도 잘 못 먹고 네. 더위 먹으면 기력 없고 왠지 막 병든 닭 같은 거 아시잖아요. 표현이 그렇게, 아주 그냥 네, 재밌으시네요. 고개가 막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고개가 까딱까딱하면서 닭이 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름에 찬 음식을 또 우리가 자주 먹어요. 그리고 시원한 물 먹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장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배탈이 잘 나더라고요. 네, 네. 위장이 차가워지면 뭐든지 따뜻해야지 움직이지 차가우면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냉장고에 뭐 넣어놓으면 이렇게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천천히 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위도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를 안 시키고 장애를 이렇게 멈추거든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추우면은 잘 안 움직이는 것처럼 위장도 그냥 멈춰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여서 네. 소화를 잘 안 시키고 막 내려보내니까 장애가 일어나서 위장 장애를 자꾸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설사도 하고 막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여름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계절보다요. 그래서 음식을 더욱 이열치열 그러잖아요. 따뜻하게 더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몸에 있는 땀도 밖으로 내보내면서 얘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건강해지거든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실내 온도 차가 실내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면은 예. 자율신경이 우리가 이게 자율신경이 이렇게 그걸 계산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조절하는 기능을 우리가 교란시켜요. 걔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얘가 예. 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가 너무 쉽게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위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밖에 그렇죠.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고 또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한테는 마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코로나 때 열심히 쓰던 마스크 집에 많이 쟁여져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여름이 덥더라도 비말 간염 예방하는 얇은 거라도 그냥 마스크를 꼭 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힘이 나고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잠이 잘 안 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좀 고민이긴 한데요. 사실 예. 시원해야 잠이 와요. 아, 그렇군요. 네, 더우면 잠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몸이 더워 시원해야지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좀 살짝 좀 시원해야 돼요. 좀 더 아. 시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8도에 맞췄으면은 그때는 네. 잠깐 26도에 맞춰가지고 좀 몸이 차갑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까지 좀 해주시다가 예. 다시 이제 온도를 맞추면서 이렇게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냉방병 위험하니까 실내외 온도차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감기를 그나마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따뜻한 국물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이 냉하고 차가워질 때는 뜨끈한 국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따뜻한 걸 많이 드셔야 돼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따뜻한 걸 먹으면은 땅구멍이 열려서 예. 땅구멍이 열리면 뭐가 나가요? 땀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땀이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울 때 물을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좀 이따 시원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땀이 나오면은 열을 식혀줘요. 그러니까 이게 식으면서 땀이 네. 식으면서 저기 그 몸을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땀을 내야 돼요. 그리고 살도 빠지고 사실은 살도 빠지고 몸에 있는 물이 빠지니까 예, 좀 예.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순환이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잠을 잘 자야 돼요. 아무리 여름에는 정말 잠을 잘 자줘야지 해도 길고 하기 때문에 더 잠도 안 오고 아침에 일찍 깨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밤에 잘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밤에 특히 핸드폰을 보지 않고 잠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꼭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우리 김용임의 헐헐헐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할없이 살라 하네 벗어버려라 헐헐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사랑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보고 기억 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벗어버려라 탐욕도 설렘도 버려라 벗어라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너무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오니까 비 피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정말 저희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요. 계단에 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슬프죠. 네. 아주 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공사를 하려고 조금씩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공사를 해놨는데 불구하고 비가 오면 또 다른 데서 새니까 참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고 참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은 보니까 창문 쪽으로 비가 많이 튀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가 와서 비가 새는 걸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을 고쳤을 때 그거에 대한 걸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마가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아프죠. 그거를 갖다가 저는 너무 황당한 걸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70이 넘고 거의 80이 다 넘으셨나? 근데 네. 지금은 아저씨는 돌아가셨는데요, 사장님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층계가 있었어요. 노인네들이 층계 올라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돈을 모아서 정말 힘들게 모아서 그분들이 뭐 돈 벌어요? 돈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 조금씩 몇십만 원씩 들어오는 월세를 모아서 몇 년 만에 그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넥산을 그 층계 위에다가 이렇게 달았단 말이에요. 네. 그거 다는데 1,000만 원이 들었어요. 아, 제가 이제 크네요. 들었으니까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를 이제 돈이 드는 거를 알았는데 그 옆집 아저씨 성질이 좀 고약한 옆집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네. 그 아저씨가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서 그걸 헐어냈어요. 헐어내는데도 돈이 들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한 100만 원 넘게 든 것 같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신고하자마자 구청에서 헐으라고 떼내라고 한 거예요. 그 진짜 몇 년에 걸쳐가지고 돈을 모아서 공사를 해서 이제 노인이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걷는 것도 힘드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 다닐 때 너무 위험하니까 그 좁은 층계에다가 이걸 달아놨는데 그걸 갖다가 옆집 사람 때문에 떼어냈거든요. 네. 근데 그 떼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안 떼어내면 한 달에 1년에 몇백만 원의 벌금을 물겠다고 하니 노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떼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대려 그 집도 불법 건축물이었거든요. 불법이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 동네 분들은 착해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은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집 아들이 건축
그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건축사는 아니고 그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법령을 자꾸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분에 아니까 아들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서 자꾸 신고를 하는 거죠, 옆집들을. 네. 근데 그거를 좀 재미삼아 하셨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뭐 막 너무 억울하다 막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살짝 넌지시 주변에서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알게 되고 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체크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불법을 하고 넣어요,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너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옆집은 불법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벌금을 내지 않고, 그렇죠. 네, 또 한 집은 저 사람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려 피해를 입고 있네요.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사회. 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기만 해도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나라가 아파트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새로운 집이, 새 집이 헌집 쪽에 새 집다고 해가지고 뚝딱 집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곳에서 집들이 오래되면 비가 새고 누수가 되는데 그런 집들을 조금씩 수선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이건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할 때마다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참 슬프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더 이제 재밌는 건 그러니까 좀 우스운 그게 시스템인데 네. 비가 오고 저층 주거 지역을 지원해 가지고 수리하고 공사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대주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중앙 정부나 이런 데서나 이렇게 그 구청 시청에서는 이렇게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마기 공사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 누수가 되는 데를 수리를 해주고 지붕을 고쳐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작으로 비가 새서 비를 막기 위해서 개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다 헐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도에도 비가 안 잡히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위를 세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금이 갈라진 데를 찾아서 막고 또 방수를 하고 해도 새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예 위를 덮어야 된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면 덮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면 그 비 새는 걸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건물이 금이 가서 계속 비가 새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아줄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도 몇 천씩 들어가지고서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국민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서는 방법을 찾아서 공사를 하면 구청 담당자나 뭐 아니면 이런 그 체크하시는 분들이 와서 헐어내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서 이제 뭐 예.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그 특별 조치 법안을 냈어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을 전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2023년 9월 20일 날 발의를 해서요. 네. 이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는데 2014년도에 이게 예. 한시적으로 위법 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는데요. 네. 그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 못해가지고 본인의 집이 위법 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거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 구제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셔서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발의했거든요. 근데 또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 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계속 발생해도 뭔가 현 소유자가 전부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구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너무하다. 네네. 그리고 높은 빌딩에는 적용하지 않는 1조건을 높은 건물은 진짜 1조건이고 조망건이고 다 막아버리고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꼭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을 하는 게 너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국회의원분들이 예.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 복구하려고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예. 이래서 완공된 특정 건축물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싶다. 예.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의 불법 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올해 안에 이게 진행할지 지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피해를 많이 받고 있을 때 이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법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선생님도 혹시 이 예전에 양성화되는 법에 대해서 양성화되는 2014년도에 있었던 양성화 관련해 가지고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가지고 기회를 놓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양성화하는 일을 했었어요. 예. 양성화를 하는 그거를 맡아가지고 양성화를 해주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양성화를 구청에 확인해가지고서는 해주고 이런 거를 들었어요. 주변 사람이 하고 있다고. 네. 그런데 저희 집이 불법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관련된 집이.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그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네. 주변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불법이라는 게 저희 집뿐만 아니라 동네 여러 집이 다 불법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법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이미 알았다면 이행 강제금도 내지 않고 모두 양성화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돈도 적게 들고. 근데 맞아요. 지금은 너무나도 그 주민들이 진짜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희가 예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네. 식당 주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1년에 뭐 서울만 해도 몇천 건씩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지금 4천 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서대문구만 해도.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전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법인지.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큰 건축물, 아파트나 이런 거엔 적용받지 않는 게 왜 우리 작은 건물에만 적용받아서 1조건 뭐 이런 거를 시행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법을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유하고 이 기존에 3, 40년 된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을 따지는 행정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발의하신 국회의원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발의자분을 제가 이름을 한 분 한 분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름은 빼고 그다음 성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혜숙님, 서영교님, 이장섭님, 강훈식님, 윤호중님, 안규백님, 허영님, 김병욱님, 임종성님, 정춘숙님, 정일영님, 한정혜님, 조오섭님, 정태호님, 송옥준님, 이용선님, 최인호님, 정성호님, 이원웅님, 윤영찬님, 이종배님, 소병철님, 김주영님, 김정호님, 황운환님, 이채익님, 남인순님, 문정복님, 허종식님, 박상혁님, 서범수님, 권명호님, 엄태영님, 김태호님 이렇게 해서 김태호 의원님까지 34인이
발의를 해서 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법안이 잘 진행돼서 진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이 이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신승훈의 두 번째 사랑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마와 더위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친 일상에서도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